여름에 꼭 써야 되는 화장품 성분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진짜 너무너무 좋은 성분 같은데 다 믿으면 안 돼요. 요즘에 제 데일리템이에요. 번들거리는 피지도 약간 잡아주고요. 미백이랑 색소 침착에 고민인 피부에 딱이에요. 피지가 막 많은 걸 좀 조절해주고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어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올 여름 스킨케어 실패 없으실 겁니다. 자, 그럼 나야신아마이드. 제가 왜 하필 여름에 이 성분을 추천을 할까요? 여름에 생기는 피부 문제를 이 나야신아마이드가 전부 다 관여를 하기 때문이에요. 여름에 우리 피부가 어떻게 되죠? 피지가 폭발을 합니다. 보통 기온이 1도 오를 때마다 피지 분비가 한 10% 정도씩 늘어난다고 알려져 있어요. 피지가 늘어나면 모공이 도드라져 보이겠죠? 막힌 모공에서는 여드름이 올라옵니다. 근데 나야신아마이드가 이걸 관여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날씨가 더우면 혈관이 늘어나면서 우리 피부의 홍조가 심해져요. 그리고 여름이 되면 자외선이 강해지죠. 기미 색소가 올라와요. 그리고 네 번째는 피부 장벽. 이게 하루 종일 에어컨 켜진 데서 계속 일하시는 분들은 피부 장벽이 의외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근데 이 나야신아마이드는 피지도 조절해줘서 모공을 좀 좋아지게 하는 기능을 하고요. 그리고 항염작용, 염증을 좀 줄여주는 작용이 있어요. 그리고 이 나야신아마이드는 멜라닌 색소가 전달되는 거를 억제해서 미백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세라마이드라는 피부 장벽을 이루는 성분이 있죠. 그 세라마이드의 합성을 증가시키는 역할도 해요. 그러니까 피부 장벽에도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넓은 영역에 다 걸쳐있는 성분은 진짜 드물어요. 뭔가 지금 되게 문어발 같잖아요. 여러 가지 작용들을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되게 유명한 레티노이드 성분도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다 커버하지는 못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이 나야신아마이드는 우리 한국의 식약처가 인정한 몇 안 되는 미백 기능성 성분 중에 하나예요. 이것만 들으면 진짜 너무너무 좋은 성분 같은데 다 믿으면 안 돼요. 팩트 체크가 좀 필요합니다. 마치 이 성분만 바르면 내 모든 피부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들릴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각 효과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기 쉽게 별표로 점수를 한번 매겨봤어요. 자, 첫 번째, 피지 조절. 피지 조절은 별 3개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나야신아마이드 2%짜리를 4주 동안 피부에 꾸준히 바르게 했을 때 피지의 분비량이 30%나 줄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건 전 정말 의미가 있는 수치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약이 아닌데 꾸준히 화장품을 바르는 것만으로도 한 달 만에 피지 분비가 30%나 줄었다는 거잖아요. 이 성분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얘가 피지를 만드는 것 자체를 줄이는 게 아니라 피지를 분비하는 걸 조절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피지를 만드는 걸 억제해주는 먹는 약 있죠? 이소트레티노인 같은 먹는 약, 그런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마치 이걸 바르면 모든 피지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아니다. 자, 그리고 다음, 여드름은 전 별 2개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되게 재밌는 연구가 있는데요. 나야신아마이드 4%짜리랑 그리고 클린다마이신, 이거 뭐냐면은 우리 뭐 클린티 이런 약이에요. 여드름 났을 때 이렇게 물파스처럼 바르는 톡톡이 약 있잖아요. 그게 클린다마이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나야신아마이드랑 클린다마이신이랑 바르는 걸 비교를 한 거예요. 이 나야신아마이드를 바르는 거랑 항생제, 클린다마이신을 바른 거랑 비슷하게 둘 다 여드름이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이건 좀 대단하죠? 근데 나야신아마이드는 항생제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항생제 내성 이런 걱정도 전혀 없죠. 그럼 되게 좋은 건데 왜 별을 2개밖에 제가 안 줬냐면 이건 화농성 여드름 얘기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좁쌀 여드름, 작은 트러블 이 정도로 얘기하는 경증 여드름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심한 여드름은 병원으로 가야 되고요. 심하지 않은 경증 여드름, 좀 피지 분비가 많은 피부, 이런 피부에는 나야신아마이드를 썼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은 모공입니다. 모공은 저는 별 1개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모공은 우리 피부에 있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구조물이라서 뭔가 이게 화장품을 바른다고 물리적으로 줄어들진 않아요. 근데 이 나야신아마이드가 아까 뭐라 그랬죠? 피지를 줄여주고 이 피지가 산화되면 까매지잖아요. 피지가 까매지는 걸 좀 줄여줘서 모공이 좀 덜 늘어나 보이게. 그러니까 피지가 줄어드니까 큰 모공이 좀 좁아 보이는 효과라는 거지 실제로 모공 크기 자체를 줄여주거나 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모공에 대해서는 너무 큰 기대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다음은 피부 장벽인데요. 피부 장벽 개선에 대해서는 저는 한 별 3개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저명한 논문에서 나야신아마이드가 우리 피부 각질층, 피부 장벽에서 이 세라마이드랑 지질, 지방, 얘의 합성을 증가시키고 실제로 피부를 통해서 이제 물이 항상 증발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물이 증발되는 게
나야시나마이드를 발랐더니 증발되는 양이 좀 줄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나야시나마이드는 피부 장벽에 분명히 도움이 된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홍조랑 염증인데요. 저는 이거는 별 3개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첫 번째는 얘가 항염 작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염, 염증을 줄여주는 작용이 있고, 좀 전에 장벽 강화, 피부 장벽도 좋아지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자꾸 얼굴이 붉어지고 염증이 생기고 뭐 주사피부염, 이런 피부 같은 경우 염증도 계속 있는 상태고 장벽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 염증을 좀 줄여주고 장벽 강화를 해주는 역할을 통해서, 홍조라는 건 혈관이 늘어나 있고 양이 많아져 있다는 건데, 이 화장품을 바른다고 해서 그 늘어나 있는 혈관이 좁아진다든지 양이 많아져 있는 게 양이 줄어든다든지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홍조를 많이 좋아지게 하려면 혈관 레이저가 필요할 수 있다. 그리고 미백이랑 잡티, 미백에 관한 것도 저는 별 3개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나야시나마이드는 식약처에서 인정한 미백 기능성 성분이죠. 그래서 2%에서 5%의 나야시나마이드는 미백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고시를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제가 왜 3점밖에 주질 않았냐면, 나야시나마이드는 멜라닌을 만드는 걸 억제해 주진 못해요. 근데 이 멜라닌 세포에서 우리 피부가 까매지려면 멜라닌 세포에서 각질 세포로 멜라닌 색소가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이동하는 걸 차단해주는 걸 나야시나마이드가 해줘요. 그래서 이 나야시나마이드는 미백에 효과가 있는 게 맞죠. 멜라닌 색소가 이동하는 걸 못하게 해주니까. 그렇지만 만드는 것 자체를 줄여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효과가 막 엄청 강하진 않은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하이드로퀴논, 이런 미백 효과가 있는 연고랑 비교를 했을 때 효과가 그것만큼 세진 않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당연히 있거든요. 그래서 미백 효과가 약간 있지만 엄청 강하진 않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제가 뭔가 별 5개 이렇게 준 항목은 없잖아요. 그래서 나야시나마이드가 굉장히 다양한 효과를 주지만 뭔가 그 분야에서 최강자다, 이런 건 없어요. 예를 들면 뭐 미백은 비타민C나 우리가 처방하는 약이 더 셀 수 있고, 여드름은 당연히 레티노이드가 더 셀 거고, 모공도 레티노이드가 더 셀 거예요. 그래서 이 나야시나마이드는 어떤 주연이다, 이런 느낌보다는 굉장히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최고의 조연? 이런 느낌이에요. 올해의 조연상? 이런 느낌? 그래서 이 한 줄만 딱 기억하셔도 오늘 영상 제대로 챙기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럼 뭘 써야 되나요? 라고 또 물어보실 거기 때문에 추천 제품을 가지고 왔어요. 나야시나마이드는 여러 가지 효과가 두루두루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화장품들의 진짜 약방의 감초처럼 여기저기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사실 나야시나마이드가 들어가 있는 화장품은 정말 많은데, 피부 고민별로 또 피부 타입별로 쓰기 좋은 나야시나마이드 제품들을 한번 골라서 가져와 봤어요. 자, 첫 번째는 이 제품입니다. 프로더마 N5T2 아쿠아포린 토너. 요즘에 제 데일리템이에요. 사실 요즘에 저는 스킨케어 어떻게 하냐면 세안하고 이거 바르고 비타민C 바르고 선크림, 그리고 끝이거든요. 되게 좋더라고요. 이거는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이 만드신 브랜드, 유튜브 피알람 선생님께서 만드신 화장품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름이 굉장히 피부과 의사스럽습니다. 얘는 어떤 제품이냐면 이름에 사실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N5T2. 이거 뭐냐면 N5가 나야시나마이드 5%라는 얘기고, T2는 트라넥삼산 2%라는 얘기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아쿠아포린이라는 성분이 또 들어가 있어요. N5, 나야시나마이드 좀 전에 우리 했던 얘기고, 트라넥삼산 좀 들어봤는데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아쿠아포린은 물을 길어 나르는 통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나야시나마이드에 트라넥삼산에 물이 지나가는 통로까지 넣어준 이런 성분이라고 보면 돼요. 거기에다가 이 제품에는 아하랑 파하까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발랐을 때 뭐 따갑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굉장히 부드럽게 각질 정리도 해줘요. 그래서 어떠냐면 토너라서 저는 그냥 닥터 안 하고 흡토 하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찹찹 바르는데 토너인데도 하나도 안 건조하고 되게 촉촉한데 여름에 번들거리는 피지도 약간 잡아주고요. 토너니까 끈적거리지 않고 약간 각질 정리도 적당히 해줘서 진짜 여름에 너무 딱인 제품인 것 같아요. 특히 지성 피부나 아니면 별 문제 없는 그냥 중간 정도 되는 피부는 그냥 여름에 이거 하나로 스킨케어 가능할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건성이신 분들은 여기에다가 이제 크림 하나 같은 거 좀 레이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제품 보면 어떤 피부 타입이 쓰기 좋은지 체크가 돼 있거든요. 근데 건조한 피부,
기름이 많은 피부, 모공이 큰 피부 이런 데 좋다고 체크가 돼 있어요. 약산성이고 진짜 어떤 피부나 써도 되게 두루두루 좋은 완전 여름 데일리템으로 강추합니다. 저도 써보고 되게 좋아서 요즘엔 진짜 딱 요거 하나 바르고 비타민C 선크림 그리고 끝이에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제품은 이겁니다. 아누아의 나야시나마이드 흔적 세럼. 얘는 이름부터 흔적 세럼이죠. 미백이랑 색소 침착에 고민인 피부에 딱이에요. 얘는 성분이 어떠냐면요. 여기 써있거든요. 나야시나마이드 10%가 들어가 있고요. 트라넥삼산이 4%가 들어가 있고 이거 이외에도 알부틴이랑 알파 알부틴이라는 미백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던 성분들 나야시나마이드, 트라넥삼산, 알부틴 이런 성분들이 다 미백에 관련된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나야시나마이드 단독으로서의 뭔가 이 미백 기능의 한계를 여러 가지 복합 성분을 통해서 좀 보완하는 그런 제품인 거죠. 여름에 좀 기미 잡티가 고민인 피부, 뭔가 여름에 햇빛 보면서 좀 진해졌다. 아니면 여드름 생기고 나서 여드름은 가라앉았는데 색소 침착 때문에 되게 얼룩덜룩하다. 이런 피부에 되게 추천해요. 그리고 이 성분은 제형이 되게 재밌어요. 처음에 바르면은 약간 점도가 있는데 금방 싹 잘 흡수되는데 생각보다 조금 끈끈한 느낌이 있어요. 마르면서. 근데 그렇다고 약간 이게 피부가 답답하거나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나로 약간 보습도 되는 느낌? 그런 느낌이 저는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 제품은 이거예요. 다음은 에스트라의 에이시카 365 수딩 릴리프 세럼 pH 4.5. 얘는 어떤 피부에 추천하냐면 완전 민감하고 홍조가 있는 피부, 이런 피부에 추천해요. 얘는 일단 나야시나마이드는 그렇게 농도가 높진 않아요. 저농도 2%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2%도 미백 기능성이 있죠. 아까 2에서 5%라고 했었죠. 나야시나마이드 2%에다가 진정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저는 이제 뭔가 민감하고 홍조가 있는 그런 피부는 뭔가 이게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냐 이런 농도보다 어떤 다른 성분들이 부가적으로 같이 들어가 있어서 시너지를 내냐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시카 성분 있잖아요. 시카 재생 성분, 사총사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병풀 추출물의 핵심 성분들. 예전에 제가 마데카 크립 얘기했던 컨텐츠 보면 그 병풀 추출물의 핵심 성분 4가지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시아티코사이드, 마데카식 애시드, 아시아틱 애시드, 마데카소사이드 이렇게 4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보통 뭔가 병풀 추출물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병풀을 추출한 물 이렇게만 넣어놓은 게 아니라 실제로 걔를 추출했을 때 유효 성분들이 4가지가 쏙쏙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 성분들은 적은 양으로도 확실한 재생 효과를 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냐? 뭔가 피부 세포가 손상이 됐을 때 걔를 재생을 시켜주고 다시 좀 콜라겐을 합성시키게 하는 역할. 그리고 강력한 진정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또 징크 PCA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피지가 막 많은 걸 좀 조절해주고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나야시나마이드의 함량이 엄청 높진 않지만 약간의 미백 효과와 함께 좀 피부를 진정시키고 예민하고 민감한 피부 이런 피부에 나야시나마이드가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피부한테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재생 세럼이라서 발라보면 진짜 엄청 촉촉해요. 되게 촉촉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레티나를 농도를 올리고 뒤집어졌을 때 얘를 실제로 발라서 많이 진정을 시켰었어요. 좋더라고요. 잘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촉촉하다. 그리고 마지막 제품은 이겁니다. 얘는 폴라초이스의 클리니컬 나야시나마이드 20% 트리트먼트. 얘는 이름에 지금 다 써있죠? 나야시나마이드가 20% 고함량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얘는 2%였으니까 얘보다 10배가 들어있는 거고 얘는 5%였으니까 얘보다 4배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화장품들의 나야시나마이드 들어가는 농도가 그냥 이 정도예요. 한 2에서 5%? 아까 얘가 높아서 10%였잖아요. 근데 얘는 무려 20%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나 나야시나마이드 써봤는데 뭔가 진짜 내 피부에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조금 세게 쓰고 싶어. 나는 잘 맞는데 기존 다른 화장품들로는 조금 약했어. 약간 효과를 더 보고 싶어. 이런 피부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모공이 신경 쓰인다. 모공의 원인이 2가지가 있었잖아요. 나는 피지 분비도 좀 많고 피부 노화 때문에 좀 모공이 축축 늘어지고 세로 모공이 보인다. 이런 경우에 피지도 좀 줄여주고 모공벽을 좀 탄탄하게 조여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피부에 좀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오래 고착된 기미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색소 침착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잡고 싶다. 이런 피부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이제 미백 작용인 나야시나마이드가 20%가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다른 미백 성분이 있는 그런 짝꿍들을 좀 붙여놨어요. 예를 들면 아세틸 글루코사민이라든지 아니면 아스코빌 글루코사이드 이런 비타민C 유도체를 같이 넣어놔서 나야시나마이드와 같이 좀 미백 효과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이런 성분들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나야시나마이드랑 같이 좀 칙칙한 피부를 피부톤을 맑게 밝혀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죠. 나야시나마이드 성분이 뭐 좋다고 하니까 당연히 높은 걸 쓰는 게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나야시나마이드가 고농도가 되면 안 맞는 피부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뭔가 따갑거나 붉어지거나 자극감을 느끼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보완을 하기 위해서 좀 진정시킬 수 있는 성분들을 같이 넣어놨더라고요. 예를 들면 EGCG라는 항산화 성분을 좀 넣어놓고 그리고 여러 가지 추출물들을 통해서 좀 피부 진정작용이 있는 성분들이 같이 들어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알란토인, 판테놀 이런 성분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정말 나야시나마이드가 잘 맞고 계속 쓰고 싶은데 좀 고함량으로 효과를 충분히 느끼고 싶다. 이런 피부들이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처음 시도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강할 수 있다. 피부 뒤집어질 수 있어요. 안 맞는 분들은. 그리고 또 많이 물어보실 것 같은 게 얘를 비타민C랑 같이 써도 돼요? 같이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비타민C랑 같이 써도 돼요. 뭐 써도 전혀 상관없고요. 근데 만약에 굳이 신경이 쓰인다면 아침에는 비타민C랑 선크림, 저녁에는 나야시나마이드 이렇게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성분이 여름 루틴이 정말 너무 좋다고 했는데 여름 스킨케어 루틴에 어떻게 넣으면 좋을까요? 이 나야시나마이드는 제가 주연이라기보다는 조연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잘 맞는 주연 옆에 잘 세우는 게 핵심이에요. 예를 들면 좀 지성 피부, 모공이 넓은 피부 이런 피부는 나야시나마이드랑 같이 바하 성분 이렇게 쓰면 최강 조합이죠. 바하가 피지도 좀 케어를 해주니까. 그리고 뭐 여드름이 있는 피부는 이 나야시나마이드에다가 여드름을 좀 줄여주는 레티노이드 성분들, 뭐 아라팔린이 됐든 아니면 아크리프가 됐든 이런 성분이랑 같이 쓰는 게 효과적일 수 있고요. 그리고 뭔가 색소 침착이나 좀 기미, 칙칙함을 개선하고 싶다. 이런 피부에는 아까 얘기했던 비타민C 이런 다른 미백 성분이랑 같이 쓰면 더 시너지가 나겠죠. 그리고 좀 수부지거나 피부가 민감하거나 예민한 피부 같은 경우에는 이 나야시나마이드랑 세라마이드 같은 이런 보습제를 같이 쓰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어떤 조합이든 간에 여름의 진짜 주인공은 뭘까요? 선크림입니다. 선크림 꼭 잘 바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나야시나마이드라는 성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고 제품 추천까지 해드려 봤는데 이 정도 제품들에서 내 피부에는 저게 잘 맞을 것 같아 이런 제품들을 한번 골라서 써보시고 저는 진짜 요즘에 나야시나마이드 들어간 제품 쓰면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스킨케어에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간중간 비타민C 얘기를 했었는데 비타민C도 제가 정말 사랑하는 성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비타민C에 대한 얘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영상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궁금한 점 있으면 또 댓글 남겨주시고요. 주변에 약간 피지나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있으면 여름철 스킨케어 관련된 오늘 콘텐츠 공유도 한번 해주세요. 네, 지금까지 피부가 예뻐지는 식품 피부텐텐의 피부과 전문의 정한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